워크북 정답 1번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2번 마이너스 12 플러스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3번 2x 제곱 플러스 괄호에 3y 플러스 1 괄호 닫고 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 4번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괄호에 3x 마이너스 10 괄호 닫고 y 마이너스 y제곱. 근데 1 먼저 아니에요? 1? 이따 일단 부르고 다 봐줄게요. 5번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6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y 마이너스 2y 제곱. 7번 5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 제곱. 8번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 9번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 10번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11번 ab 4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b제곱 플러스 2ab 세제곱. 12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3y 제곱. 13번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14번 9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15번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16번 4a 제곱 마이너스 9b 제곱. 17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 18번 28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 19번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4bc 마이너스 2ca. 20번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 21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22번 x세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23번 27a 세제곱 마이너스 1. 24번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40. 25번 16x 4제곱 플러스 4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26번 8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6abc 플러스 6이에요. 네. 27번 29 28번 22 29번 32 30번 45 31 13 32 65 33 7 34 18 35 14 36 10 루트 2 37 목 4x 마이너스 3 나머지 15x 마이너스 10. 38 목 2x 마이너스 6 나머지 9x 플러스 4. 39 목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나머지 14. 40번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41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42번 42번은 적어드릴게요. 자, 워크북 42번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다 해서 검산식의 형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못이랑 나머지는 뭐예요? 네, 목 나머지 밝히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못만 검산식의 나머지 해도 돼요? 네, 이따 선생님 문제 보고 확인해 줄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몫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면 돼요. 일단은 네, 되겠죠? 네. 43번은 43번도 몫이 3x-1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오면 돼요. 44번에 3 45번에 3 46번 4 47번 5 48번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49번 4 50번 2 11. 51 11 52 3 53 10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하세요, 우선. 연습 문제 답도 일단 연습 문제 답은 이따가 할 때 다시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1교시에 우리 1단원 진도가 조금 남은 거 마저 마무리를 하고 2단원 인수분해를 좀 들어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네. 이거 네. 시험 누구나요? 무슨 시험이요? 1 됐어요? 아니, 저희 외우는 거 있어요. 공식 시험이요? 네. 자, 1일 테스트에 붙여보면 되죠. 네, 우리가 기본 문제 1-6까지 했고요. 1-7, 1-8 해서 일단 곱셈공식 단원, 다항식의 연산 단원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바로 연관되는 인수분해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1-7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나오죠. 자, 1-7의 1번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물론 전개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곱해지는 두 다항식에 모든 항들을 한 번씩 다 곱해서 다 더해서 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정리된 애들을 배우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떤 곱셈 공식?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중에 활용할 내용이 있거든요. 얘는 어떤 내용이 과연 연결이 되는 건지 보시면 곱셈 공식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있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를 곱하면 뭔지 알아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 그렇지. 와우. 열심히 했네. 그렇지. 마이너스 3xy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랑 한번 주어진 식이랑 비교해 볼게요. x 그대로 y 그대로인데 z 자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바뀌었네. 그러면 뒤에 다항식에서도 한번 z에 마이너스만 대입해주면 똑같아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x제곱 그대로 y제곱 그대로고 z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뭐 되겠어요? 플러스 1 되겠죠? 플러스 1 여기 있네. 그럼 얘가 플러스 1 얘가 되겠네. 그리고 xy 마이너스 xy 여기 있고 마이너스 yz에서 z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y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zx에서 z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식을 우리한테 풀라고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하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xy 플러스 y 플러스 x 쓰면 z가 마이너스 1로 바뀐 식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변의 식도 z 자리를 마이너스 1로만 바꿔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결과는 x세제곱 y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리고 xy z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가 되면서 3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어떤 전개식일수록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식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안에 가장 효율이 좋은 최적의 풀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애들을 다 일일이 하라고 했을 리 없어.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쟤들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를 자꾸 고민하는 게 고등에서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서 분명히 연관된 공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골라서 이렇게 선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Z로 줬던 걸 마이너스 1로만 바꿔놓은 거구나 이런 차이가 보이죠. 그럼 이제 그런 식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복잡한 식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2번. 자, 2번 보시면요. 4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하나 되고요.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2번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의 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식이 있기도 있고요. 그렇죠. 공식이 아니고 식의 특징만 좀 파악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다? 합차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곱해지는 두 식에서 4x제곱 플러스 9y제곱 4y제곱 플러스 9y제곱은 동일하죠. 완전히 앞뒤에서. 그런데 가운데 있는 6xy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하면서 부호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부는 동일한데 일부가 부호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합차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부호가 변하지 않는 애들을 앞쪽에 모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부호가 변하는 항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괄호는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6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변하지 않는 덩어리인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의 식과 6xy가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두 덩어리를 뭘로? 합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쟤를 우리는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 옆에다 해볼게요. 여기다 다시 쓰고 할까요?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xy의 전체 제곱 빼기. 자, 그러면 16x의 4제곱 플러스 2, 4, 8, 9, 72 x제곱 y제곱 플러스 99, 81y 4제곱 마이너스 36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모두 동일한 동류항. 그쵸? 이 동류항들끼리 계수 계산해 주시면 16x의 4제곱 플러스 36x제곱 y제곱 플러스 81y 4제곱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형식을 요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면서 아 이거는 합차가 되는 관계 애들이구나 가 나오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우리가 곱셈 공식에 보다 익숙해져서 여기서 한 단계 더 관련한 공식으로 x제곱 뭐예요?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을 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된다. 요게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배운 것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역시 합차로 얘는 충분히 왜 이렇게 되는지 정리가 가능하다 했었던 거예요. 아 이거 10번. 그렇지. 이거 우리 곱셈 공식 그 박스에 10번 공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바로 쓴다라고 하시면 주어진 문제에서 요 4x제곱이 바로 x제곱에 해당하는 애예요. 즉 여기 x 대신에 2x를 넣어서 제곱하면 4x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y 자리에는 y 대신에 3y를 넣고 계산을 하면 9y제곱이 되니까 동일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xy의 곱이 6xy가 돼서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 x와 y 자리를 2x와 3x로 바꿔서 계산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xy를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 x의 4제곱이 2x의 4제곱 그 다음 2x의 제곱 곱하기 3y의 제곱 플러스 3y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4가 아니군요. 16x 4제곱 플러스 4, 9, 36 x제곱 y제곱 플러스 81y 4제곱 해서 완전히 동일한 결론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차를 쓰면 되겠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합차로 정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어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한번 지우고 해야겠네요. 자, 3번 은 1차식 4개를 곱하고 있죠? 3번에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3 자, 이렇게 1차식 4개를 곱하는 계산을 할 때는 그것도 x의 개수가 1인 1차식 4개를 곱하는 계산 이 계산도 고등 과정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단원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시면 지금 각각의 1차식마다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데요. 이 상수항들을
두 개씩 짝지워서 더하거나 곱했을 때 합이 서로 같거나 곱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짝을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네 개를 한 번에 전개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둘둘 묶어서 전개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짝을 지워서 전개를 해줄까 할 때 상수항끼리 더해보거나 둘둘 더해보거나 둘둘 곱해보거나. 근데 물론 곱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간혹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더해서 똑같은 걸 조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곱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두 개씩 묶어주면 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렇죠. 요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상수항을 합해보면 1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뒤에 두 개를 상수항을 합해보면 1이 나오니까 합이 똑같이 나오는 요 두 개를 짝지워서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에서 둘 다 항 3개짜리 다항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항 2개가 공통이 돼버리죠?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공통이 되는 부분을 뭐를 하면 돼요? 치환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할 때는 내가 어느 만큼을 무엇으로 치환하는지 이렇게 꼭 밝혀주셔야 되고요. 치환한 자리를 이렇게 바뀐 문자로 써서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가 이렇게 되고요. a, 치환된 문자 a의 상태로 이렇게 전개된 식이 나왔으면 이제 a 자리에 원래 식에 있던 값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x를 넣고 전체 식을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삼각분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어서 최종식은 여긴 동류항이 요거 2차항 요거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최종식은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식 2개를 곱할 때 x의 개수가 1인 1차식 2개의 곱의 전개 원리에 따르면 요 상수항의 한 만큼 2차항의 개수가 나오고 상수항의 곱만큼 상수항이 나와서 이 상수항의 곱을 일치시키거나 합을 일치시키면 결과로 나오는 한 3개 중에 x제곱 포함해서 2개는 무조건 공통이 되거든요. 그럼 그 2개의 공통만큼을 치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상수항 2개를 합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곱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저런 식으로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일단은 2개 하고 나서 결과로 나온 항 3개짜리들을 결국 다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조금 효율적인, 우리가 하기 좀 더 수월한 형태로 과정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질을 써먹는 거예요. 자, 정리하셨으면 마지막 기본 문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문제 1-8 보시면 1번 x 플러스 y는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주어져 있을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얘랑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둘을 하기 위해서는 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뭐가 필요할까?
아, x, y.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x, y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x 플러스 y의 합과 제곱의 합에서부터 곱을 구하기 위해서 뭘 써먹을 수 있죠? 완전 제곱식의 변형을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x 플러스 y의 값을 알아요. 4죠? 대입하시면 4의 제곱 16이 나오고요. 우변에서는 x제곱과 y의 제곱이 8인 걸 아니까 이 둘의 합을 8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시면 xy만 이렇게 남는 식이 나와요. 따라서 8을 넘기면 8은 2xy가 되고요. 여기서 2로 나눠주시면 xy는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다가 xy는 4라는 조건을 추가로 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해보시면 돼요. 자, 1번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공식이 있어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다시 x 플러스 y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과 곱을 알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합은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의 곱은 4 곱하기 합도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64 마이너스 48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16 나오겠죠. 두 번째, x-y를 구하고 싶다. 자, x-y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나요? x-y는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쵸? 어떻게 이용해서 구해야 되냐면 x-y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x-y의 제곱을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죠? 뭐 쉽죠? 이거 그냥 전개해보면 돼요. 그쵸?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하면 나와요.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인 걸 알고 있고 이 xy가 4인 걸 아니까 얘가 2 곱하기 4라는 걸 알아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렇다는 건 x-y의 제곱이 0이 된다. 따라서 x-y도 뭐가 된다? 제곱해서 0 되는 건 뭐야? 0밖에 없죠. 0밖에 없어요. 네. 0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닌 양수가 나왔다면 우리가 중상과정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개념을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제곱근의 개념을 적용할 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하다는 걸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1-8의 2번 벌써 계산해봤어요? 이게 해봅시다. 2번 1-8의 2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고요. xy, yz, zx가 7이다.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이제부터 우리가 곱셈 공식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 얘들아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애들의 규칙적인 세트들이 주어지면 이 세트들이 통으로 들어가는 공식이 뭐가 있더라 하는 게 이렇게 탁탁탁 떠오를 거예요. 요 세 개는 혹시 우리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뭐에 들어갔었을까? 그거 몇 번이죠?
x 플러스 y 12번 z. 그렇지. 자, 요것은 문자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의 완전 제곱식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3개짜리 항으로 되어 있는 다항식을 통째로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을 하면 각각의 항에 제곱의 항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2 전체 2배 하시고 2개씩 2개씩 2개씩의 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식은 바로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값을 알잖아요. 네.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5의 제곱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 7에 14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14를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은 9 뭐? 1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아니잖아. 귀여운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쓰는 것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자꾸 보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익숙해지시면 돼요. 익숙해지시면 이런 애들은 어디에 같이 묶여 나오는 애들인데 하는 게 착착착 떠오르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아는 것들은 넣어서 계산하고 아닌 것들은 또 구해주고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 이어서 1교시에는 진도를 조금 더 마저 나가고요. 2교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숙제해온 원래 것들 여기까지 연습하고 해볼게요. 아니죠. 당연히 더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단원 보시면 근데 우리 교재에 대단원 넘어갈 때 그 시커먼 네모 박스 있죠. 네. 그게 사실 그 큰 단원 이름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 인수분해 이렇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대단원 써 있는 그 칸이 다 그렇게 시커먼 네모로 나오더라고요. 그 시커먼 네모가 나오면 여기부터 새 단원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 페이지로는 22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시커먼 네모 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단원 이름이 적혀 있고요. 해당하는 우리 요번 단원의 이름은 이 인수분해 단원입니다. 인수분해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뭐예요? 인수는요. 그 인수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수들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로. 그렇지. 이렇게 더 작은 다항식들의 곱으로, 그치?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고요. 우변의 형태로 더 이렇게 작은 다항식들이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다 그 부분을 없애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수분해. 네? 이게 인수분해인데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반대 거. 방향으로. 응. 그 합치기. 이걸 전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개의 그 과정들을 많이 쓰는 애들을 공식처럼 해서 우리가 차차차차 하는 게 뭐예요? 곱셈 공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전개, 곱셈 공식에 관한 내용을 하고 왔다면 사실 인수분해 그냥 다 한 거예요. 그쵸?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묶여있던 애를 풀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던 걸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미 곱셈 공식에서 묶여있는 애와 전개했을 때 짝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어느 쪽 방향으로 정리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그죠? 필요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런저런 설명 없이 책에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이 쫙 나오죠. 그죠?
자, 그래도 이제 좀 인수분해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나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묶기예요. 공통인수로 묶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쓰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항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수가 확인이 되면 그 인수로는 계속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기는 인수분해를 하여라 하는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신경 써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제 공식적인 것들로 이제 연습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인수라는 용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인수는 뭐예요? 약수. 약수, 그렇지. 약수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약수와 같은 개념. 그래서 곱하기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때 그 한 큰 덩어리를 만드는 작은 곱하기에 사용되는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 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 그렇지. 곱셈 공식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합차를 해서 나오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합차를 해서 나오는 애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온다. 그러면 인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곱하기를 통해서 어느 하나를 만들 때 그 곱해지는 요 하나하나의 낱개들을 인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인수는 뭐예요? 여기에 인수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랑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를 곱한 전체도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인수는 예를 들어 12를 내가 더 곱하기 다른 값들의 곱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2 곱하기 6도 돼요. 그쵸? 근데 4 곱하기 3도 되고요. 1 곱하기 12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곱해서 11을 만들 수 있는 이 애들이 우리가 수에서는 얘들을 이제 약수라고 부르죠. 그쵸? 근데 이제 식에서는 이거를 약수라는 개념이 안 통하니 더 큰 광범위한 인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식이 이렇게 두 개의 1차식으로 곱해져서 된 거다라고 할 때 얘네 둘만 사실 여기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랬듯 1이 숨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드는 인수들을 여기 곱하기를 기준으로 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결국 이렇게 둘이 인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해돼요? 여기 곱하기를 기준으로 보면 1과 나머지의 곱으로 보이니까 1도 인수가 되고 x제곱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인수를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주어진 식을 최대한 다 잘게 곱하기로 쪼개요. 그래서 곱하기로 쪼개지는 하나가 다 낱개의 인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자잘하게 하겠죠? 쪼개지는 인수의 일부를 곱한 것도 역시 뭐가 된다? 인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요것만 하고 나면 사실 우리는 이제 공식을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식들은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던 내용들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개념들이라 잘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 공식 중에서 6번 좀 보실까요? 자, 6번 보시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도 봤던 애들이에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우리 이거 앞에서도 배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이름으로 배웠어요. 뭐였지?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이거 어떻게 했었죠? 그거 x 플러스 y의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수분해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다 곱하기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더하기나 빼기로 분리되는 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항 두 개로 분리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인수분해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곱하기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이너스로 구분되는 두 항의 공통으로 있는 공통인수 x 플러스 y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여기 요 앞에 항에는 x 플러스 y가 전체 3개씩 곱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3xy하고 x 플러스 y가 곱해진 항에는 x 플러스 y가 하나 곱해져 있죠. 어쨌거나 각 항에 하나 이상의 x 플러스 y가 있으니 양쪽에서 이렇게 x 플러스 y를 하나씩 묶어내고 나면 x 플러스 y가 3개 곱해져 있던 항은 이제 2개만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겠고요. 이 마이너스 3xy에서는 얘네들만 이렇게 남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만 정리해보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y에 얘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y가 되는데 동류항인 2xy와 마이너스 3xy가 계산이 되고 나면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공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정리해서 나오는 이 공식과 인수분해된 형태로 표현되는 이 두 공식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다 두루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 버전이고요. 거기에서 공통인수인 x 플러스 y를 묶어가면서 정리한 이 버전은 인수분해된 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세제곱과 세제곱을 계산하는 건 둘 사이를 플러스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둘 사이가 마이너스가 되면 파란색 분필로 한 관계들로 부호가 연결이 되는데요. x와 y 사이도 마이너스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x와 y 사이는 다 마이너스. 근데 이 둘을 연결하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게 돼요. 그러면 x-y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여기 x-y로 묶이고 여기도 x-y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3xy가 됩니다. 그러면 x-y 그 다음에 여기도 x-2x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 공식도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가 되니까 플러스 xy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짝꿍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두 가지의 부호로 나타내는 경우 위쪽에 있는 부호들은 위쪽에 있는 부호들끼리 짝꿍이 돼서 쭉 연결이 되고 아래쪽에 쓴 부호들은 아래쪽에 쓴 부호들끼리 쭉 짝이 돼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복부호 동순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어차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우가 모두 동일하게 겹쳐지는 경우에 가능한 부호를 이렇게 두 개씩 겹쳐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복부호 동순이란 말이 혹은 조금 줄여서 복호 동순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 부호를 중복으로 써놓은 그지? 단계들에서 위쪽에 쓴 애들끼리가 다 한 세트로 연결되는 애들이고 아래쪽에 쓴 부호들끼리가 한 세트로 연결되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다 똑같고 부호 관계만 정확히 반대인 애들이 있을 때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같이 겹쳐서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복부호 동순 이런 내용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정도 우리가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공식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실까요? 기본 문제 2-1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으쌰. 자, 기본 문제 2-1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해보자. 8x 세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 x 제곱 y 세제곱. 자, 이 문제는 딱히 공식을 쓰는 것 같진 않고요. 그쵸? 이 문제는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인 공통인수 묻기예요. 그죠? 공식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닐 때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작하기 제일 좋은 건 공통인수로 묻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항마다 동일한 문자들이 반복되는 게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자, 세 개에서 여기는 x세제곱,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제곱이니까 x는 몇 개가 공통이에요? 두 개. 그렇죠. 따라서 x제곱만큼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요. y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니까 역시 몇 개가 공통이야? 두 개. 두 개. 그렇죠. 그래서 공통인수는 y제곱이 됩니다. 자, 숫자도요. 8, 4, 10이니까 부호에 관계없이 얼만큼이 공통이죠? 다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4가 공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으로 곱해진 4만큼을 묶어내시면 돼요. 따라서 세 개의 항에 모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4, x제곱, y제곱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요. 이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남은 만큼을 써서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 8에는 4가 곱해져 있던 걸 가지고 나가면 2만 남았고, 그렇지. x세제곱, y제곱 중에 x 두 개, y 두 개를 가지고 나가면 x 하나만 남겠죠. 두 번째 항은 있던 애들을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부호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지막 항은 12에서 4를 가져가서 3이 남고 x는 없어지고 y가 하나가 남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식을 쓸 때 이왕이면 이렇게 쓰신 다음에 문자의 항들을 쭉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에 상수를 써주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x, y 그 다음에 숫자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보다 이쁜 상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문제에서 꼭 그렇게 정리해서 쓰라는 기준을 주는 게 아니고는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2번. 자, 2번도 a-b x 플러스 b-a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다. 두 개에서 a-b, b-a 정확히 부호만 반대 관계죠? 맞아요? 부호만 딱 바뀌면 둘 중에 한쪽에서 부호만 싹 바뀌면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부호만 싹 바뀌면 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한쪽에서 개수의 부호에 마이너스 1을 하나씩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bx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 항에서 괄호에서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빼내면 b의 플러스 부호는 사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꺼내고 나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였던 애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하나를 묶어낸다라고 하는 건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밖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죠. 그래서 a-b에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요? 두 항에 a-b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따라서 a-b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x와 남은 y를 그 사이의 부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a-b와 x-y의 곱으로 이루어진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네? 이거 시험 나와요? 아, 오늘요? 네. 몰라. 가능성이 있죠. 자, 3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지금 3번은요 1번과는 다르게 모든 항에 다 공통인 게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모든 항에 다 공통인 게 없는데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공통인 것들이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둘을 보면 x제곱만큼이 공통이고요. 첫 번째, 세 번째 항을 보면 2가 공통이죠. 그죠? 자, 이렇게 부분으로는 공통인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보일 때 공통이 있는 부분을 먼저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2가 들어있는 애들끼리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2로 묶고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남은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에서 얘네들도 남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x가 공통이죠? 또 모두 공통이야? 앞에 부호? 마이너스도 공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공통으로 x제곱 플러스 1이 생겼죠? 얘네 둘을 공통인수로 한 번 더 그러면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2, 마이너스 x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두 개, x제곱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x의 곱으로 이루어진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 묶기만 이렇게 우리가 잘 해도 인수분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AB 마이너스 CD 플러스 AC 마이너스 BD. 자, 이것도요. A, B, C, D 네 가지 종류를 두 개씩 곱해서 막 더했다 뺐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전체 다 공통인 건 없지만 두 개씩 묶어보면 공통이 생기죠? 그죠? 자, 그럼 누구누구 두 개씩 묶어볼까? 공통을. 그거는 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선생님은요. 일단 A가 먼저 보이니까 A가 들어있는 둘을 이렇게 짝으로 묶어보고요. 그럼 남은 두 개에는 D가 공통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D가 들어있는 두 개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 AB
플러스 AC에서 공통인 A를 묶으면 A를 나누고 남은 애들 B 플러스 A를 나누고 그렇지 남은 애들 그리고 부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D와 마이너스 BD에선 D와 마이너스가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D로 묶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와 D를 지우면 C가 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D와 하면 B가 남아서 어차피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B 플러스 C와 C 플러스 D는 같으니 얘네들을 다시 공통인수로 해서 묶으면 B 플러스 C가 곱해져 있던 A와 D 마이너스 D가 남아서 이렇게 A 마이너스 D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D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BC 세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C 여기는 뭐가 많이 등장하네요.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B C제곱. 일단 전체 식에서 뭐가 공통이에요? 일단 B도 하나 이상 다 들어있죠. C도 하나 이상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일단 전체에서 뭐를 묶으면 좋아요? BC를 묶어주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식에서 B, C를 하나씩 묶으면 얘는 B가 없어져서 C 제곱만 남고요. 두 번째는 B 하나, C 하나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A, B가 남아요. 그 다음은 B, C를 하나씩 없애서 B, C가 남고요. 마지막은 B 없고 C 하나 해서 플러스 A, C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 괄호, 사실 이것만 해도 인수분해가 이미 됐어요. B 곱하기 C 곱하기 이 괄호의 다항식 해서 하나, 둘, 요 괄호 세 개 이게 곱으로 됐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까지 해도 이미 인수분해가 됐는데 우리한테 이제 인수분해를 하여라 라고 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이 괄호 안에 이게 너무 길어 보이지 않아요? 끝난 것 같지 않죠? 얘를 이제 정리를 마저 해주셔야 돼요.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1번, 3번이랑 묶어요. 1번, 3번. 자, A가 들어있는 애들은 얘네뿐이니까 요것끼리 묶고 나머지는 C가 들어있으니 요것끼리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요렇게 묶으면 C로 묶어서 C-B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 뒤에 있는 애에서도 A로만 묶어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돼서 C-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C-B가 공통이 되어서 C-B로 묶고 나머지 C 플러스 A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앞에 B, C가 이렇게 붙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B, C, 그리고 C-B, C 플러스 A 이렇게 4개의 그죠? 최대 4개의 인수로 4종류의 인수로 곱해져 있는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에서 한 거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공식을 쓴 건 아니고요. 다 공통인수 묶기로, 그치? 공통인수 묶기를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예요. 자, 그럼 2-2까지 하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자, 2-2 한번 후다다닥 해봅시다. 2-2부터는 이제 공식을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던 것들을 반대로 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2-2는 첫 번째 우리한테 그래도 많이 익숙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항이 3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곱항이 이렇게 말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항이 3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곱항이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남은 하나의 항은
이 제곱이 된 애들을 제곱을 떼고 2개씩 곱한 다음에 거기에 2를 곱해서 부호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그쵸?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곱인 항이 2개가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제곱항 2개. 이게 무조건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주어지면 이 9가 뭘로? 3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x의 제곱과 3의 제곱, 제곱항 2개가 확인이 되고요. 이 x와 제곱되는 x와 3을 하나씩 곱해서 여기에 2까지 곱한 형태가 나머지 항으로 존재하면 얘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둘의 풀마의 전체 제곱이 되면 되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제곱이 되는 2개를 1차로 쓰시고 나머지 항의 부호에 따라 둘 사이에 부호를 넣은 다음 전체 제곱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9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식에서 뭔가 제곱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항, 자 9x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x제곱 달려있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제곱항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항 하나는 무조건 통째로 다 제곱이어야 돼요. 이 항에 들어있는 애들. 따라서 9는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3의 제곱으로 바꾸면 이 항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제곱이 있으니 그걸 제곱으로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값이 요거 3x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통째로 다 전체가 다 제곱이 되는 형태로 바꿔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묶으면 2와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항 2개가 존재하고요. 제곱이 되는 애들 둘을 곱해서 3x 곱하기 2y 한 다음에 2배까지 하면 2, 3은 6이 12xy 얘가 되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맞겠네. 그래서 제곱이 되는 3x와 2y를 이렇게 하나의 식에 넣어주시고 얘네들을 곱해서 되는 나머지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둘 사이를 마이너스로 해서 전체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순서를 2y 마이너스 3x로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 4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여기서는요. 얘가 전체의 제곱이 되는 식인데요. 4분의 1은 뭐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서 제곱을 묶으면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되고요. 자, 1은 어떤 제곱을 해도 어차피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숫자 1이 등장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제곱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을 제곱해서 제곱항 2개가 2분의 1 x와 1이 있는 거고요. 2분의 1 x와 1을 곱하고 2분의 1 x와 1을 곱하고 여기에 2까지 곱하면 x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맞다. 따라서 제곱이 되는 2분의 1 x와 1을 나머지 항의 부호인 플러스로 연결해서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 저녁을 먹고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유제랑 이제 워크북 좀 수정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수고하셨어요.